자, 이번에는 이제 그 출입사기 그 인사 인사 프로젝트가 이번에 인사 국가부터 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새로 구현 많이 했는 걸 또 내가 이제 다시 또 한 2주 정도 더 기간을 주고 상당히 제가 이제 많은 내용들을 구현하게 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무역 그 인사조장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74기 인사 리액트 프로젝트 발표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기능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모두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전반적인 인사의 업무 흐름 위주로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좀 들어오시지. 됐죠? 네, 소리 꺼주시고. 그래서 업무 흐름을 위주로 설명할 거고, 그리고 프로젝트 보시면서 76기, 75기 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이제 저희 거 보시면서, 저건 나도 하겠다라고 이제 느끼시면서 좀 안심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목표로 했던 건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사 고과를 이제 저희가 목표로 했는데요. 이제 인사 고과란 여기 사전적 정의 보시면 인원 배치, 임금 책정, 교육 훈련 따위를 위하여 종업원이나 직원의 능력, 성적, 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일을 인사 고과라고 일컫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사원별로 점수를 내는 것을 인사 고과라고 하는데 이 인사 고과는 사원의 승진, 성과급 지급 등에 대해서 이제 회사에서 중요하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이 프로젝트에서 인사 고과를 내는 것을 토대로 성과급을 내는 것까지 이제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이전에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인사 고과에 단순히 이제 평가 점수만 기입하는 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평가 76점, 무슨 평가 86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점수가 단순히 DB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만 되어 있었는데 사실 어느 회사라도 뭐 그런 식으로 간략하게 인사 고과를 진행하는 회사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기준을 바탕으로 인사 고과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사 고과 기준표를 이렇게 먼저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인사고과표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 근무했을 때 이제 실제 썼던 인사고과표를 기준으로 작성을 했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실제로 쓰는 고과표는 이보다 약간 좀 복잡하겠죠. 근데 저희 프로젝트 수준에 맞춰서 기준을 일단 간략하게 설정해 봤습니다. 기준은 보시면 이제 크게 4개의 카테고리가 있죠. 근무 일수, 업무 관련 자격증, 업무 관련 학과 이수 여부, 관련 연수 이수 시간 이렇게 저희가 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근무 일수부터 보시게 되면은 근태의 가장 기본이 이제 휴가 사용 관련해서 그 사용 일수를 차등적으로 점수를 책정하게 됩니다.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게 되면 이 일수를 합산해서 5일 이하 같은 경우는 10점, 5일 초과 10일 이하를 사용하게 되면 6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차등적으로 부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 관련 자격증은 아래쪽에 뭐 예시로 제가 적은 건데 IT 업계에서 딸 수 있는 이제 자격증이 여러 개가 있겠죠. 당연히 이제 자격증이 많으면 많을수록 업무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과 점수가 높아야겠죠. 그래서 자격증을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4개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10점, 3개다 5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차등해서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 관련 학과 이수 여부는 이제 관련 학과를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학사를 취득하게 되죠. 그러면 3점, 석사다 5점, 박사다 10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차등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련 연수 이수 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 사학 공기업을 막론하고 이제 가시게 되면은 여러 교육에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온 오프라인을 이제 연수를 합산해가지고 1년간 연수하는 이수 시간에 따라서 점수를 책정하게 됩니다. 뭐 30시간 이상 이수를 하게 되면 10점 만점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영역에서 책정된 점수를 합산한 총점을 절대평가 기준으로 이제 등급을 내게 됩니다. 자, 아래 기준표에서 보시듯 이 점수가 총 토탈 40점이거든요. 계산을 한 점수가 35점 이상이면 S등급, 35점 미만 20점 이상이면 A등급, 그다음 10점 미만 B등급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나중에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이제 누른 거 보시면은 결격 사유라는 탭이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결격 사유가 있게 되면은 그냥 C등급으로 결격 사유는 여기서 보시듯 이제 강등 이상의 중징계 대상자 혹은 국가평가 해당 연도에 근무일수가 10개월 미만이면 이제 뭐 아무래도 좀 작게 받아야겠죠 점수를. 그래서 C등급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PPT는 여기까지 보시고 저희가 구현한 페이지를 실제로 보실게요. 일단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차 신청 페이지인데 인사 고과 기준표에서 이제 조금 전에 보셨듯이 휴가
관련 탭이 엄청 중요했습니다.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저희가 그냥 선택값을 주고 앞단에서 선택해서 점수를 넣는 식으로 했는데 이게 실정에 맞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기존 연차 신청 탭부터 이게 원래 동작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치고 값을 넣고 여기 이제 DB 값에 있는 그 연차들을 쭉 당겨가지고 실제 값을 바탕으로 고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차 구분해 보시면은 원래는 뭐 예비군도 들어가 있고 무슨 휴가 있고 되게 난잡했거든요, 이게. 그래서 깔끔하게 그런 것들은 다 공가로 처리되기 때문에 공가, 오전 반차, 오후 반차, 연차, 병가로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로 깔끔하게 나눠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한번 넣어 볼게요. 연차를 신청한다고 하면은 연차를 하고 이제 제가 연차를 쓰는 걸로 하고 오늘 날짜로 한번 넣어 볼게요. 오늘 날짜 넣고 하루를 했으니까 09시부터 18시까지 일수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연차를 며칠 썼는지 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루를 썼죠. 자, 이때 이제 등록을 누르게 되면은 얼러트 창이 경고창이 하나 떴죠. 이 사유를 잘 안 보실 텐데 사유를 작성해 주세요라고 경고창이 뜨고 지금 이 값 같은 경우 DB로 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PPT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건데 유효성 감사라고 하는 탭이 있거든요. 이제 이 개개인의 하나의 탭을 클릭하게 되면은 하나의 값이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의 이제 변수에 이 값들이 일일이 다 저장이 되게 되는데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저희 이제 리액트에 있는 유효성 검사 일부분을 이제 나온 건데 아까 그 하나 누른 거 다 이게 이제 변수들이 지정돼 있거든요. 제가 변수를 지정을 안 하게 되면 이제 이 값이 널이겠죠.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뭐 다 배우셨으니까 if문에 이제 널이 들어가게 되면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 값이 넘어가지 않고 얼러트 창을 띄우고 값을 넣어달라고 조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이제 값을 넣게 되면은 값이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이제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고쿠를 가려고 연차를 쓴다 하시면은 등록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하고 이제 값이 정상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이 테이블에 이제 값이 넘어가게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테이블 실제 보여드리고 이런 시간 다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어, 인사고과 등록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이 페이지가 저희가 이제 인사고과를 위해 평가 내용을 기입하는 페이지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직원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연차 병가 사용 일수, 그 다음에 관련 자격증 개수, 연수 이수 시간, 학위 등록 국가 결격 사유 유무 요거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연차 병가 사용 일수랑 학위 등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DB 값에서 실제 값을 바탕으로 이제 프로시저에서 계산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뭘 선택을 하든 들어가 있는 DB 값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지. 여기서 저희가 이제 값을 보내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원래는 고민을 했던 게 직원을 클릭하면은 그에 해당하는 연차병과 사용일수랑 학위 등록이 딱 뜨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동이 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인사고과 등록을 하는 찰나에 갑자기 제가 뭐 연차를 10일 이상 쓸 일이 생겼다 하면은 자기가 예상 고과 등급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싶은 경우도 생기겠죠. 변동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값이 변동되는 부분을 조금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일일이 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저를 클릭했고 아까 제가 연차 하루 넣었었죠. 5일 하니까 5일 넣고 그냥 만점을 다 줄게요. 30일 이상 그다음에 박사 떴다고 할게요. 결격 사유 없음 하면은 당연히 등급 산출을 하면 S등급이 나오겠죠. 그래서 결과 상신을 누르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값이 데이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도 마찬가지 아까 그 유효성 검사 말씀드렸죠. 하나라도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이제 값이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참고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모달창을 만들었는데 이 고가 산출 기준표라는 이 텍스트를 누르게 되면 아까 보셨던 그 기준표 있죠? 요거를 모달창으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아까 보셨던 내용이 어떤 식으로 넘어가는지 그것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요거는 리액트 단에서 아까 그 선택하는 거 주르륵 나온 거 기억하시죠?
이제 그 부분을 만들었던 내용을 한 건데 어차피 이제 길게 해드려도 이제 리액트를 안 하신 분들은 이걸 이해를 하기 어렵고 일단 자바스크립트는 다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겠죠. 이제 하나하나 선택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 밸류가 다 이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 밸류들이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 이 밸류가 이제 어디로 저장이 되냐면 이 유즈 스테이트라는 친구인데 리액트에서 나중에 이제 하시면 이 머리 좀 아픈데 이제 여기서 선택한 밸류 값이 이 변수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얘는 좀 가변적인 친구예요. 그래서 onChange 함수가 이제 이 여기에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되면 이 함수가 이제 발동되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이 e는 이 이벤트 자체를 말하고 타겟은 이 이벤트가 발동되는 영역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이 select 요 친구겠죠. 그래서 이점 타겟은 요걸 말하고 여기서 선택한 밸류가 요 안에 들어가서 아까 제가 뭐 어, 4개 이상을 찍었죠. 그러면 5가 이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하나하나 다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보셨던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인사 복과 결과를 넣었죠, 저희가. 넣었으면은 이제 그거를 조회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인사 복과 결과 조회라는 탭을 들어가시면은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그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부서 선택이 있고 사원 선택이 있는데 이 부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회계팀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 회계에 있는 직원들만 나오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인사팀을 선택하면 인사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쭉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저를 했으니까 저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하면은 이제 아까 넣었던 점수랑 등급이 제대로 찍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 잠깐 그 연차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DB 값에서 직접 뽑아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또 PPT에서 조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아까 그 계속 얘기 나왔던 프로시저라는 친구인데 프로시저 일부를 제가 따온 거거든요. 이제 쭉 이제 설명을 드려봐야 나중에 어차피 PLSQL 보시고 나야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이제 단순한 그냥 쿼리문이기 때문에 다 오라클 하셨으니까 요 정도는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넣어놨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차, 반차를 땡겨오는 내용입니다. 잘려있는데 이제 아랫부분 보시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병가도 땡겨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REST ATT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아까 제가 연차 넣었죠. 그 거기 보시면 이제 하나하나 넣을 때마다 이 테이블에 이제 쭉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선택했던 뭐 저를 했었죠. 그럼 저와 EMP 코드가 일치하는 애들 그리고 2023년 올해 것만 해야겠죠, 당연히. 2023년에 한해서 이제 넣었던 연차들을 쭉 검색해가지고 쭉 땡겨오게 됩니다. 반차도 마찬가지. 그래서 반차 값을 더하고 이제 반차니까 0.5씩 적용이 돼야겠죠. 거기다가 연차를 더한 값을 해가지고 총 쓴 휴가 일수를 이런 식으로 구해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땡겨왔던 연차 사용이 이 v number of rest day라는 이 임시 변수 안에 프로시저 나중에 보시면은 임시 변수라고 이 프로시저 안에서만 쓰는 어, 휘발성 메모리의 변수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프로시저 안에서만 쓰이는 거군요, 임시적으로. 그래서 이 변수 안에 집어넣고 이제 if문하고 뭐 case문은 다 아시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점수를 아까 그 국가 기준표에 산정에 맞춰가지고 점수를 다 뽑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V 점수라는 임시 변수 안에 일일이 점수를 다 더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결격 사유까지 거치고 나면은 이 점수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겠는데 아까 그 국가 산정 S부터 C까지 어, 이 등급을 산정하는 기준에 맞춰가지고 점수에 따라서 이제 국가가 최종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전체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던 프로시저 부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고가 등급을 산출하게 되고 결과초에는 아까 보셨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치는 이게 뭐야?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이를 바탕으로 성과급을 도출하는 페이지도 계속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 전에 이제 앞서서 이제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을 항상 기준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기본급 및 호봉 인산률을 저희가 이제 새로 책정을 했거든요. 원래는 직급이 거의 없었어요. 인턴 사원 정도 있었나? 근데 저희가 추가를 쭉 해가지고 새로 만든 거고 이에 따라서 이제 관련 프로시저도 저희가 전체 다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뭐 S를 받고 C를 받은 사람이 당연히 같은 돈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차등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 S등급은 기본급의 300%, A등급은 기본급의 200%, B등급은 기본급의 100%, C등급은 아까 결격 사유 받은 분들이죠. 그래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럼요. 되고 있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다시 페이지를 볼게요. 이제 급여 관리 탭에서 성과급 등록 택을 이제 보시게 되는데 성과급 등록 페이지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성과급을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여기서는 사실 뭐 직급 있고 호봉 있고 고가 등급 보이시죠?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와 마찬가지 어차피 직원 선택만 저한테 자유가 있고 직급하고 호봉 고가 등급은 뭘 선택하든 DB 값에 의해서 똑같은 고정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지금 대표이사로 설정이 돼 있거든요. 호봉도 25봉 고정. 근데 사실 직급도 마찬가지고 호봉도 마찬가지고 이게 가변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 페이지도 마찬가지. 자기가 변화한 값에 따라서 이제 이 기본급과 상여급의 변화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가 등급은 아까 제가 S를 받았죠. 그래서 급여 확인을 눌러볼게요. 저는 기본급이 1억 1천이고 상여금으로 3억 3천을 받게 됩니다. 진짜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결과 상신을 누르게 되면은 마찬가지 이 값들이 DB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도 마찬가지 유효성 검사는 당연히 필수고 그 다음에 기본급이 성과급을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아까 보셨던 그 기준표 있죠? 그거를 모달창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이 또한 이제 저희가 조회를 해봐야겠죠. 정확하게 들어가는지. 그래서 상여 및 성과급 조회라는 탭을 들어가시면은 아까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아까 저를 넣었으니까 인사팀에서 저를 찍어볼게요. 그러면은 S등급에 25분 대표이사고 기본급이 1억 1천, 성과급이 3억 3천 받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제 여기서 끝을 내면은 사실 뭐 정확하진 않죠. 이제 저희가 무슨 항상 일을 하면서 근로수당을 받게 되면은 정확하게 그 실수령액과 이제 그 월급 명세서에 찍히는 돈 다르잖아요. 저희가 4대 보험도 뗄 것이고 그다음에 세금도 내기 때문에. 그래서 공제금을 떼고 이제 실제로 수령하는 총액을 계산하는 이제 페이지와 프로시저도 저희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제 잠시만요. 이제 이 저희 이제 프로젝트 들어와서 변경 사항도 있을 것이고 이제 공제금이나 세금에서 이제 공제하는 율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들어와서 이제 바뀐 부분이 많거든요. 이제 그걸 저희가 다 이제 일일이 조사를 해가지고 새로 싹 바꿔 넣었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기준이 적용이 돼야겠죠. 그래서 급여 기준 정보 관리 탭에 보시면은 급여 기준이 일단 아까 보셨던 표입니다. 직급에 따라서 기본급은 얼마, 그 다음에 호봉은 그에 따라서 얼마씩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대 보험 아까 말씀드렸죠. 사회보험 관리 탭에 보시면 이제 4대 보험 때는 건강보험부터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각각 몇 프로씩 공제를 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올해가 23년이니까 저희가 추가한 테이블을 한번 볼게요. 23년 데이터를 선택하고 조회를 하게 되면 이제 올해 이제 적용되는 공제율을 각각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보시고 이 공제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아니다 급여 조회부터 있고 자 이제 최종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수령액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 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하는 페이지입니다. 실수령액 조회에서 마찬가지 아까와 똑같이 부서 선택하고 사원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제 얼마를 받는지 쭈르르르륵 나오게 됩니다. 이제 여러 수당들도 제가 넣었고 그 다음에 공제액이 지금 총 제가 1억 5,800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받는 돈 2억 8천인데 이래서 탈세를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이렇게 계산하면서. 아무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프로시저를 좀 간단하게 볼게요. 결국 계산하는 부분 다 프로시저에 들어가 있거든요. 보시면.
이제 제일 위에 보시면 이게 맨 처음에 보이는 부분이 기본급 계산 부분입니다. 이 줄. 예, 보시면 이제 해당 직원의 직급에 해당하는 기본급이 아까 있었죠. 제일 최초로 뭐 대표이사면 얼마 받는다. 뭐 대리면 얼마 받는다. 그 다음에 호봉에 따른 인상률이 있었죠. 그거를 이제 뽑아오게 됩니다. 위쪽에 지금 생략돼서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뽑아가지고 이 값들을 활용해서 인상률을 적용한 해당 직원의 기본급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제 뭐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면은 가령 이제 기본급이 1,000원인 친구가 있어요. 1,000원인 친구가 있고 이 친구가 이제 25봉입니다. 25봉이고 이제 1호봉 오를 때마다 이제 기본급 인상률이 1.01%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1호봉이 오를 때마다 이 친구의 기본급은 얼마가 오를까요? 10원이 오르겠죠. 10원씩. 그러면 25봉이면 매번 이제 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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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원 해가지고 200원이 총 오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최초 기본급이 이제 1,000원이면은 호봉이 오를 때마다 10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초 기본급에서 0.01 그러니까 이 호봉 인상률에서 1을 뺀 이 값을 곱한 값만큼 기본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25봉이니까 이제 20번 총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에서 도출할 수 있는 공식이 최초 기본급에 이제 얼마를 늘어난 양을 더하겠죠. 늘어난 양은 이제 최초 기본급에 호봉을 곱하고 거기서 이제 호봉 인상률을 곱해주는데 여기서 그냥 곱해버리면 돈이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여기서 1을 뺀 값을 0.01씩 늘어났죠. 아까. 이게 기본 공식이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그 공식이 이 첫 번째, 제일 첫 줄에 나와 있는 요 수식 도출한 이유입니다. 이제. 그 뒤에 이제 쭉 보시게 되면은 상여금 계산 탭이 있는데 아까 S급은 기본급의 300%였죠. 그래서 기본급을 저희가 이제 구한 이 변수에다가 곱하기 3을 해가지고 300%를 구하고 A 등급이 200%니까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C 등급은 저희가 받지 못했죠. else에 들어가서 이제 상여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직책 수당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문을 이용해 가지고 직책별로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 직책별로 다 받을 수 있는 돈을 다르게 구성했거든요 저희가 가지고 케이스문을 활용해서 이제 직책 수당을 하나하나 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가족 수당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 인포라는 테이블 안에 등록된 해당 직원의 가족들을 모두 찾도록 합니다. 카운트별 보이시죠? 가지고 이 중에서 live together라는 컬럼 값이 동거인 경우에만 같이 사는 경우에만 가족수당 지급되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동거 가족인 경우만 모두 찾아가지고 해당 가족 수를 구할 수 있도록 이제 로직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가족 한 명당 5만 원씩 이제 가족수당 일괄 적용이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면 식대비는 저희가 이제 그 직급 관계없이 전부 일괄 10만 원씩 받을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총 추가 수당은 아까 봤던 이 수당들을 더한 값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제 계산을 해야겠죠. 쭉 보시면 이제 이어서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게 4대 보험과 관련된 모두 공제액들이거든요. 이제 공제 이율이 있겠죠. 몇 프로씩 된다, 몇 프로씩 된다. 이제 그런 친구들을 이제 이 소셜 인슈어 레이쇼라는 이 테이블에 전체 몇 프로를 떼는지 아까 그 조회 할 때 보셨던 그 값을 땡겨온 테이블이거든요. 이제 거기서 쭉 값들을 땡겨오게 됩니다. 당연히 적용 연도는 2023년이겠죠. 그래서 보시는데 다른 애들은 그냥 땡겨온 값들을 곱하기만 하면 되는데 특히 뭐 건보료 이제 헬스 인슈어 이게 건보료죠.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다른 로직이 있어가지고 이게 기본급이 55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계산을 하지 않아요. 딱 553만 원까지만 건보료를 떼게 계산을 해두었습니다. 이거 혹시 넘는 케이스가 나올 수 아까만 해도 저도 넘었죠. 그래가지고 553만 원을 넘어가는 케이스에 한해서는 553만 원까지만 건보료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로직을 구성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이 곱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근로소득세가 쭉 나옵니다. 아니, 뭐 쉽게 말해서 이건 세금 떼는 거죠, 이제. 세금 떼는 건데 이제 근로소득세에서 식대비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까지는 공제입니다. 아까 10만 원을 저희가 일괄 지정을 했었죠. 그래서 식대비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식대비는 여기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급하고 여러 수당들하고 이번에 성과급 계산에 성과급까지
더하는 걸로 이제 계산이 되겠죠. 여기서만 이제 세금을 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값들이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저희가 이제 과세 기준표거든요. 실제 과세 기준표 보시면은 잘 보이실라나? 1200만 원 이하가 되면은 6%를 떼고 그다음에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가 되면 15%를 바로 떼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좀 복잡해집니다. 이제 일정 량을 한꺼번에 공제를 하고 그다음에 1200만 원을 초과하는 이 돈에 한해서 15%를 추가를 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성한 웃겨드렸는데 그 값을 여기다가 정적으로 다 집어넣는 거야? 아니면 아까 그거를 테이블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일로 와서 계산하는 거야? 일단은 지금 정적으로 오케이. 그 이제 다음 프로젝트 할 때는 그 팀, 그 전부 다 이제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가져와서 하도록 좀 알려줘. 네. 알겠습니다. 뭐 원장쌤이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실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협업 구조기 때문에 저희가 일하는 거는 사실 세율이라는 게 또 내년에 또 바뀔 수도 있고 그 후년에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냥 언제 계속 찾아가지고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테이블 안에 일일이 넣게 되면은 그걸 딱 이제 아까 불러왔던 것처럼 부르게 되면은 그때그때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원장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바꾸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좀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까 보시면은 이제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를 그냥 과세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기본급에 6%를 바로 과세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 1200만 원을 초과하고 4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72만 원을 일괄 과세를 하고 이제 제가 받는 돈에서 1200만 원을 뺍니다. 초과금이죠. 초과금에 한해서만 15%를 과세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쭉 세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이제 공제총액을 보여야겠죠. 4대 보험에서 얼마 뗀다.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 얼마 뗀다. 이 값들을 총 구한 거를 쭉 더하게 됩니다. 쭉 더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빼는 아까 2억 8천 얼마 뗐더라. 많이 뗐죠, 꽤. 그 값을 구하고 이제 실수령액은 아까 저희가 받았던 돈에서 이제 공제총액을 빼겠죠. 그리고 아까 이제 식대비 같은 경우는 20만 원까지 공제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합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식대비를 마지막으로 더하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토탈 받는 금액 아까 보셨던 얼마였노? 1억 5,800 요거 이제 요 값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권태 쪽으로 안 보이잖아. 금태 아까 보여드렸는데. 권태 관리. 예, 그 연차하고 그 보여드렸는데. 출근, 퇴근. 아, 출근 퇴근은 저희 관련이 없어가지고 스킵을 했는데. 출근, 퇴근이 없으면 월급 계산이 안 되잖아.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로시저를 짰는데 일단 페이지는 복구를 했거든요. 다 합승 들어가는데 이제 초과 근무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아직 그 로직을 넣지 못해가지고 그냥 일반 수당하고 그다음 성과급까지만 계산을 했습니다. 권태는데? 네, 근데 보시면은 일근태 관리 보시면은 여기 등록하는 페이지 다 이제 저희가 1,500원 다 됐단 말이야. 네, 초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좀 중요하고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저희 가게 되면은 물론 프리랜서는 초과 금액 그 수당을 잘 안 받겠지만 정직원으로 가시게 되면은 주말에 일하거나 초과적으로 일하는데 수당이 또 붙잖아요. 사실 그 부분도 이제 월급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그리고 영역상 아직 그 부분까지는 다 이제 정리를 못 해가지고 그냥 그 다음 프로젝트 기획할 때 하면 돼. 네, 다음번에 하는 이제 팀에서 정확하게 완성을 하는 걸로 하고